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인생이 참 운도 없고 기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사연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오빠는 아빠가, 저는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하셔서 그렇게 저와 오빠는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인해 이루어진 이혼이었기에 오빠와 저는 멀리 사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어렸던 저와 오빠는 따로 만날 수가 없었기에 부모님이 원치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부모님이 이혼하고 2년 정도밖에 안 되어 아빠가 재혼하셨어요. 안 그래도 만나기 힘들었던 저희 남매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살아야 했죠. 부모님은 이혼하시면서 아이를 하나씩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갈라서셨기 때문에 저와 엄마는 아빠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아빠가 얼마 후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랬죠. 사실 그때 당시엔 양육비니 재산 분할이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저 하나를 보고 살며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나도 함께 노력해서 엄청난 호강은 해드리지 못해도 엄마의 집만이라도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저 역시 일찌감치 취업해서 가게를 보탰습니다. 저희 모녀의 씀씀이가 그렇게 해픈 편도 아니었기에 둘이 살기에는 그럭저럭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 정도는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기의식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린 마음에 꿈만 앞섰던 걸까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그리 이른 것도 아니긴 했지만 요즘 제 또래들을 보면 20대 중반이면 빠른 편이긴 했죠. 솔직히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오빠와 떨어지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쓸쓸한 기억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던지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가 저 역시 싫지 않았기에 짧은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서둘러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직후부터 저는 그때 엄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한번 실패해봐서 알잖니. 10년을 만나도 사람 속은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다. 하고 말씀하시며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사랑이 뭐길래 저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해서 곧바로 후회해야만 했어요. 결혼하면 남편도 같이 버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좀 더 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이상하게 여자 둘이 살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의 형편이 더 어려웠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엄마와 둘이 살 때는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걱정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결혼 후에는 오히려 더 가난해진 기분이었죠. 아마 집을 얻는다고 낸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엄마와 둘이 소소하게 살 때와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내 엄마만 챙기면 됐던 것이 이제는 둘이 벌어 얼마 되지 않은 형편에 시댁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돈 문제 때문에 통장만 봐도 한숨부터 나오는 처지에 남편까지 돈 문제로 치사하고 쪼잔하게 굴면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을 챙겨드릴 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졌죠.
솔직히 저희 집은 엄마와 저 둘뿐이었으니 형제 자매도 없고 친척 왕래도 없어 한 사람만 챙기니 가족이 많은 시댁에 비해서 똑같이 해드려도 돈이 적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쪼잔하게 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면 또 제가 이런 말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시댁,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20만 원씩 용돈을 드릴 때 우리 엄마는 10만 원만 드리고 선물을 하나 챙겨줘도 자기 부모님한테는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아낌없이 사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과자 한 봉지 사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래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내가 우리 엄마 먼저 생각나는 거랑 똑같이 자기도 자기 부모님 먼저 생각나는 거 똑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엄마니까 내가 알아서 챙기자고 마음먹었죠. 딱히 남편 탓을 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엄마 생일 때는 남편에게는 따로 챙겨달라고 하거나 선물 드리자고 상의하기보다는 제가 알아서 선물해드리고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는 달에는 엄마한테 용돈을 좀 더 드리는 방식으로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자기한테 상의 없이 엄마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드린 걸 알면 난리가 났어요. 야, 너는 결혼을 왜 하냐? 배우자한테 말도 없이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닐 거면 결혼을 왜 해? 엄마랑 둘이 계속 살지?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는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뭐 해드릴 때마다 일일이 나랑 상의하고 해? 자기도 안 하는 걸 왜 나한테 강요해?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랑 나랑 같냐? 뭐가 다른데? 똑같이 돈 버는데. 그리고 용돈이나 선물 드릴 때도 똑같은 거 해드려도 시댁은 2배로 들어가고 우리 엄마는 혼자라서 적게 들어가는데도 매번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거 일부러 더 싼 거 사서 드리고 용돈도 더 적게 넣어드리잖아. 그래서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따로 챙겨드린 것뿐이야. 그게 나빠? 내가 뭐 우리 엄마는 2배로 해드리자고 했어?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것도 문제야? 그러게 누가 장모님 보고 이혼하랬어? 내가 그랬냐? 왜 거기서 혼자라서 돈이 적게 드니 하는 소리가 나와? 장모님도 이혼 안 하셨으면 상품권도 2장, 용돈도 2인분 받으셨을 거 아니냐고. 이혼은 장모님이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저희 남편은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의 이혼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혼 전부터,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시절부터 제가 편모 가정이라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죠. 시어머니는 가족이 최고다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실제로 시댁은 대가족이에요. 가족의 정을 알아야 참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시부모님은 이혼하고 일가 친척과의 왕래도 별로 없이 사는 저희 집을 전혀 이해 못하셨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남편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서방이 용돈 보냈더라. 너한테 받았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참 이렇게 나 챙겨주는 건 너희밖에 없다 진짜. 장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응?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만난 것도 좀 해주고.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뭔지 한 대 콱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순간엔 제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미안함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저 또한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남편 역시 그런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라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솔직히 아빠의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고 아빠가 바랐던 대로 남남처럼 살아왔기에 딱히 슬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이미 재혼하셨기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도 다 참석할 건데 가봐야 어색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난 안 가더라도 넌 그래도 자식인데 가봐야지. 내가 가면 이상하지만 너는 안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니? 해준 거 없는 아빠라도 어쨌든 널 낳아준 사람인데 마지막 가는 길 인사는 드려야지. 하시며 가보라고 등을 떠밀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저의 친오빠가 상주를 하고 있었고 아빠가 재혼 후 낳은 2명의 자녀분들도 참석해 계셨어요. 오빠랑 만나지 못한 지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25, 6년쯤 됐을까요? 예전에 오빠가 군대 갔을 때 딱 한 번 엄마랑 같이 면회 간 적이 있지만 저도 그땐 아직 어렸고 또 오랫동안 못 만난 오빠가 불편했기 때문에 엄마랑 오빠가 면회하는 동안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왔거든요. 오빠의 얼굴에도 저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오빠는 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로 깨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덤덤했던 저까지 슬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하고는 만나지 않았지만 오빠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부터는 엄마하고는 가끔 연락 정도는 하고 지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역시 제가 아빠나 오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걸 알고 계셨지만 종종 흘러가는 이야기로 소식을 전해주곤 하셨었죠. 아빠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에게 듣기로는 오빠는 부모님과 이혼과 재혼 과정을 겪으며 경제적으로는 엄마와 저보다 훨씬 윤택했지만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빠의 재혼 후 오빠에게 생긴 새엄마는 오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이가 2이나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그랬다고 해요.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나쁜 일 같은 걸 당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2이나 있는데 다 큰 전처 자식이 예뻐 보일 리는 없었겠죠. 그 집에서 오빠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었던 아빠의 죽음이었기에 오빠 역시 회한이 깊은 듯 했습니다.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장례식장에 남편을 데리고 갔는데 남편 역시 오빠를 그날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남편은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그런지 아니면 장소가 장소여서 그랬던 건지 평소보다 더욱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오빠를 대했어요. 아빠를 조문하고 나서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오빠에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그렇게 힘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었던 걸까요? 저와 오빠는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는 엄마는 잘 지내시느냐고 물으며 운을 떼더니 자기 이야기도 해줬어요. 오빠는 지금 어느 안마 의자 브랜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저도 저랑 엄마는 잘 지내고 있고 나도 몇 년 전 결혼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다음 날도 출근해야 해서 오래 머물 수는 없었기에 늦은 밤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떠나는 저에게 오빠가 그동안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 내가 오빠인데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 하며 저에게 앞으로 연락이나마 자주 하고 지내자고 말하며 남편에게도 명함을 건넸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온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엄마에게 먼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누구보다도 듣고 싶었을 아들 소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엄마에게 오빠는 잘 살고 있는 듯 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며 오빠가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라고 말하니 엄마는 그저 옅게 웃기만 하셨어요. 본 적 없는 쓸쓸한 미소였죠. 어릴 때 그렇게 돼서 엄마라고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만나. 아마 너희 아빠도
나랑 같은 마음에 너한테 연락 못했던 걸 거야.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네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네 오빠 말대로 이제라도 둘이 그래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인데 잘 지내야지. 저는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엄마의 어깨가 너무 가녀리고 연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참 흐르긴 흘렀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오빠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이, 장서방이 우리 매장에 왔더라. 장모님 댁에 안마의자 하나 놔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족 할인 같은 거 되냐고 넉살 좋게 묻더라고. 헤이, 자식이 나보다 사위가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리니 고맙더라고. 아마 남편은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하긴 오빠랑 그 이후에도 전혀 연락 안 한다고 이야기했으니 미처 생각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오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서방이 어머니 생각 참 많이 하더라.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네. 내가 마음이 참 편하고 든든하다. 사실 마음 같아선 내가 해드리는 게 맞고, 또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어머니 매일 뵙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알잖아. 세월이 참 무서운 거더라. 어머니 불편해 하실까봐 그렇게 못하겠어. 너도 불편할 수도 있고.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오빠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장서방한테 내 사비 보태서 그냥 주다시피 했어. 장서방이 미안해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둘이 돈 보태서 어머니 안마의자 해드리는 걸로 하자고 그랬어. 오빠,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야. 아들이 돼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자식도 아니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10만 원 용돈 드리는 것 가지고도 째째하게 구는 사람이 안마의자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쓰려고 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싶어서 그 정성이 기특하기도 해서 저도 남편이 말할 때까지 모르는 척 입 다물고 있기로 했죠. 남편이 짠 하고 보여주면 놀라는 척하면서 칭찬해 주려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렇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빠 말로는 남편이 일단은 저희 집으로 배송을 받겠다고 해서 계약 후에 저희 집 앞으로 배송까지 갔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안마의자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죠. 분명히 오빠한테는 장모님 드린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인 남편의 태도에 영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어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시댁에 잠깐 방문했어요. 그리곤 거기서 전에는 못 보던 비싸 보이는 안마의자를 발견한 거죠. 어머니, 이 안마의자 새로 사셨어요? 못 보던 거네요? 아이, 너희 신우가, 아유, 딸내미라고 어찌나 엄마를 챙기는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요. 그치?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저를 흘기시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비아냥보다는 안마의자가 더 눈에 밟혔죠. 아무리 생각해도 시누이가 아닌 남편이 사준 게 분명했거든요. 오빠가 한다는 브랜드의 로고까지 떡하니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황상 남편이 오빠에게는 저희 엄마한테 선물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서 할인받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장모님 드릴 거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제 값을 다 받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공짜나 다름없게 줬으니 얼마나 횡재한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 일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는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 안마의자 우리 집으로 배송했다 그랬지? 그때 장서방이 뭐라 그랬어?
아유, 어머니 그때 경주 여행 가 계시는 중이라 일단 너희 집으로 받은 다음에 어머니 돌아오시면 그때 용달 불러서 어머니 댁에 가져가서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그러던데. 왜? 뭐 문제 생겼어? 아니야. 일단 끊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시댁으로 배송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집으로 배달시켜서 용달 차까지 불러 시댁으로 옮겼을 생각하니 그냥 기가 꽉 찼어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치졸하게 그런 쪽으로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까요? 그 치밀한 계획에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저런 걸 내가 남편이라 믿고 몇 년을 살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한참을 고민해봤지만 결국 오빠에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련의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건 오빠고 저는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에 불과했으니 당사자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초지종을 설명들은 오빠는 침착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내가 장서방한테 이야기해볼게. 퇴근 시간 언제야? 너 퇴근 시간 즈음 해서 내가 너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빠랑 퇴근 시간에 만나 함께 저희 집으로 갔죠. 오빠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온다고 하길래 그래도 오빠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는데 집을 조금 치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올라가 대강이라도 치워두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부글부글 속이 끓는 걸 참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부스스한 낯짝으로 어슬렁 기어 나오자마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 이게 다 뭐야? 파스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오빠랑 만나서 들어오면서 약국에서 사온 파스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곤 대뜸 저러더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고. 던지지 마. 냅둬. 그거 엄마 거야. 엄마가 무릎이랑 어깨 아프다고 하셔서.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시라니까. 아휴. 그랬더니 이 남편이란 작자가 갑자기 빽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장모님은 만날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 왜 소리를 질러? 그렇잖아. 뭐가 만날 그렇게 아프고 드시고 싶고 그래? 뭐라고? 나 참, 연세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어린이처럼 어디가 아프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 너한테 다 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혼하고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가 무슨 애정결핍 있으시대 니네 엄마?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뭐만 하면 쪼르르 딸내미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정상이냐? 우리 부모님은 아휴 됐다. 왜? 하던 말 계속해봐. 말 잘하네.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잖아. 파스 그거 몇천 원 한다고? 그냥 본인이 살면 될걸? 그걸 굳이 딸한테 사달라 해서 갖다 달라 하고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 몇천 원도 없어서 이딴 거 딸한테. 에휴 내가 말해 뭐하냐?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래서 사람은 양 부모 다 계시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니까. 진짜 이 새끼가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하는 욕지거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진짜 이혼을 각오하고 대판 싸움을 벌여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빠가 올라올 거라고 현관문을 안 잠궜나 봐요. 오빠가 현관 쪽에서 달려오더니 덜컥 어떻게 말려볼 사이도 없이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는 겁니다. 너 이 새끼 지금 우리 어머니랑 동생한테 뭐라고 짓거렸냐? 무슨 자식이 부모 아프다고 파스 몇 장 사다 주는 게 뭐가 문제인데? 너희 집은 부모 자식이고 아파서 뒤지든가 말든가 니들 알아서 알아 하냐?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집이야? 이게 보자 하니까 뭐? 이혼 가정이 어쩌고 어째? 진짜 못 빼먹은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줘? 아이고 형님 뭔가 오해가. 오해는 얼어 죽을 오해. 남편이 워낙 왜소한 체격인데다가 오빠가 체격이 무척 건장한 편이었어서
남편의 발이 거의 땅에서 들릴 정도였어요. 멱살에 꽉 잡힌 남편의 얼굴이 숨이 막혀 점점 벌개지는 걸 본 저는 이래서는 큰 사고 나겠다 싶어서 오빠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빠, 그러다가 사람 잡겠어. 그만해. 뭐? 넌 너랑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듣는데도 네 남편 죽을까봐 감싸냐? 아니, 그게 아니라 크게 다치거나 사고라도 나면 오빠 손해야. 저런 인간한테 뭐하러 그래? 에이씨, 내가 승질 같아서는 진짜. 오빠는 남편을 확 집어 던지듯이 패대기 쳤어요. 왜소한 남편은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뒹굴뒹굴 굴렀죠.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느라 정말 고생했네요. 야, 너 그래 말 잘했다. 그거 몇 푼 하지도 않는 거 본인이 사면 된다고? 그럼 너 내 매장에서 안마의자 가져간 거 그거 어쨌냐? 어? 형님 그게요. 저기. 남편은 저랑 오빠가 이야기가 다 된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저도 팔짱을 낀 채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오빠는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멱살을 틀어줄 것처럼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고 남편은 볼썽사납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 어머니 선물 드린다고 안마의자 가져간 거 어쨌냐고. 미영이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물은커녕 얘는 구경도 못했다던데. 아이, 그게요. 어쨌냐고 새끼야. 한국어 못해? 똑바로 대답해. 대답 여하에 따라 내가 너 아주 없애버릴라니까. 남편은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낀 모양인지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유, 이웃들한테 민폐네? 하면서 천천히 걸어나가 현관문을 걸어 잠궈버렸고 오빠는 신랑이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뒷덜미를 꽉 쥐고 질질 끌어다 딱 자기 앞에 앉혔죠. 저 혼자였다면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쯤 저 혼자 열받아서 방에서 펑펑 울고나 있었겠죠. 지금까지 그래도 쪼잔하고 편모가정이라고 무시하는 면은 있었어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큼은 진심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이 거짓된 면은 없는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저도 정말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목이 날아가는 목소리로 그게 저희 집에 하면서 이실직고 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오빠는 일부러 더 크게 화를 냈죠. 너 지금 너희 부모한테 선물하려고 안마의자를 우리 어머니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할인? 아니지? 거의 공짜로 받아 처먹었다는 거지 지금.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냐? 형님, 그거는 사정이. 사정 좋아하시네. 이게 뚫린 입이라고 입만 열면 어후 열차.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돈을. 뭐? 가정교육이 어쩌고 어째? 미영이랑 어머니가 이혼한 편모 가정이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애정결핍이 어째고 어째? 너 그랬냐? 뚫린 입이라고 그랬냐고. 뭐가 오해고 뭐가 나중인데?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고 하면서 제 눈치나 살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지만 말릴 생각은 추후도 없었죠. 저도 정말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지냐? 몇천 원이 있네 없네 하더니만 그지는 너네 집안 아니냐고. 어디서 할 짓 없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해. 안 들킬 줄 알았냐? 사람이 호구로 보이냐고. 형님, 저는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다. 너네 집 어디야? 앞장서. 형님, 그거 돈은 제가 나중에 드리려고 했고 장모님도 제가.
다 필요 없고 너네 집으로 앞장서라고. 예? 뭐 하시려고? 내가 진짜 어머니 드리는 건 줄 알고 내 주머니 털어서 안마의자 들려보내고 내가 직접 배달까지 해준 게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가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앞장서라고. 내가 아주 내 손으로 개박살을 내버릴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물론 어림도 없었죠. 남편의 멱살을 틀어진 오빠는 또 씩씩대며 계속해서 안마의자가 있는 시댁으로 안내하라고 호통을 쳤죠. 저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죠. 시댁 위치야 제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지만 남편이 식은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아예 울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통쾌해서 그냥 신나는 영화 보는 기분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주차장으로 내려가 오빠 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시댁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도 제가 시댁이 어딘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오빠는 트렁크에서 웬 야구 배트를 꺼내 들었어요. 남편은 기겁했고 저도 놀랐죠. 오빠, 그런 게 왜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있어? 내가 말 안 했냐? 내가 사회인 야구팀에서 타자로 뛰어서 항상 트렁크에 야구 장비가 있어. 저는 오빠가 누군지 알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아니까 오해를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뭘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됐죠. 그런 저에게 오빠가 큰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라면서 자기를 믿어보라고 절 다독였어요. 저도 남편에게 엄청난 실망을 한참에 시댁 쪽이야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진짜 이번에 오빠 도움을 받아 본때를 보여주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은 거기까지 하면 제가 오빠를 말릴 줄 알았는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빠를 따라가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연 시어머니는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건장한 남자와 저를 보며 얼굴이 팍 굳으셨어요. 오빠는 문이 열리자마자 인사도 없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그 안마의자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아니,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당신 누구야? 저 미영이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그 딴 여자랑 살림 차려 나갔다는 애비랑 오빠 있다더니. 근데 왜 온 거요? 인사도 없이 무례하기 짝이 없네. 왜 온 거냐니까? 대개 아드님이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장모님 드릴 거다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거의 공짜로 이 안마의자 받아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드리는 건 줄 알고 제 돈까지 보태서 안마의자에 상품까지 잔뜩 들려보냈는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이전에 누구 오빠고 나발이고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오고 이게 대체 무슨 예의예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나? 아드님 말본새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를 쏙 빼다 박았네요. 뭐라고?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뭐하니? 당장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이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한 사람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하는 거야. 무슨 깡패야?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거리야? 니네 부모가 이리 하라 가르치디? 이혼한 집구석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들 장가 잘못 보냈지. 이 무식한 것들. 뭐 가정환경 깡패? 나나 미영이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외롭게 살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는 살지 말라고 배웠어요.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가정교육으로는 해.
오빠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표정으로 야구 배트를 들고 안마 의자로 다가가 마구잡이로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튼튼하고 값비싼 안마 의자가 스티로폼처럼 구겨지며 부서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어머, 어머 저 비싼 걸. 내 아들이 자그마치 400만 원 주고 산 건데 네가 뭔데 이걸 부셔? 하면서 자기 아들 돈 내놓으라고 악을 지르고 계셨고 남편은 큰 사달이 날까 싶어 겁이 났는지 아이고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하며 오빠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오빠는 오히려 돈 필요 없어. 너 같은 것들한테는 물건 안 팔아. 무슨 값 내가 도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안마의자를 전부 산산조각 냈어요. 오빠의 응징은 안마의자가 완전히 조각나고 나서야 멈췄고 그리고는 저에게 이따위 기본도 없는 집구석이랑은 연을 끊으라며 애도 없는데 당장 이혼하라고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는 저를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엄마한테 형님이 안마의자 파는 매장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내가 진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이혼한다고만 하지 말아줘. 시어머니는 배신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보고 있었고 저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무슨 마마보이도 아니고 30을 한참 넘긴 남자가 엄마가 꼬드긴다고 그런 짓을 저지르나요? 전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거나 앞으로 돈 문제로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일, 편모가정인 것을 트집 잡아 멸시하면 그땐 진짜 이혼이라고 딱 잘라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냈고 저희 엄마에게도 바로 사과하게 만들었어요. 전 안마의자가 너무 아까웠고 오빠에게 미안했지만 오빠는 저런 인간들은 이 정도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린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저와 엄마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깟 안마의자는 전혀 안 아깝다고 했죠. 그 후로 남편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과자 한 봉지를 사도 저희 엄마를 먼저 챙겨주고 시댁과 엄마에게 똑같이 챙겨주었고 시댁 식구들이 편모가정 어쩌고 하는 말만 나와도 자기가 놀라서 먼저 제 편을 들어주고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제 결정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기에 저는 시댁과 엄마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지만요. 이혼당하는 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앞으로 저와 엄마에게 정말로 잘하는지 두고 봐야 알 문제겠지만요. 일단은 시댁 식구들의 갑질과 얄미운 소리는 안 들어도 돼서 너무 좋네요. 그 후로 지금까지도 오빠, 엄마,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모이는 자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20년을 넘게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며 살았던 한을 이렇게 극적인 기회로 풀고 살아갈 수 있어 요즘은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결혼 생활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를 믿고 남편 한번 지켜보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